안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겉보기보다는 좀 연식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연식이 자꾸 새어나올 것 같아서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일까인지 어떻게 살 것인가인지는 여러분들 상상의 말입니다. 사실 살아남는 것이 사는 것인지 사는 게 살아남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공병우 박사님이 만드신 타자기입니다. 왜 AI 얘기하는데 타자기를 가지고 왔느냐 싶었는데, 타자기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인간이 문자를 만들어내서 뭔가 인쇄를 해서 어디다 걸고 혹은 남에게 주는 이유는 알리는 거죠. 혹은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주로 어디 쓰였냐면 세금, 사람들 뽑아내서 노역, 혹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 그런 데 쓰이던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뭘 마구 알려서 지식을 공유하고 이러는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찍어낸 물건이 뭐죠? 면죄부. 네. 면죄부 팔아서 교회가 먹고 살았죠. 그 면죄부를 찍어내는 순간, 그러던 아주 특정한 조직, 일부 국가 권력만이 향유하던 문서를 인쇄하던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 기계가 타자기입니다. 타자기가 만들어진 게 1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인데요. 그 타자기의 한글판이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뒤에 제 슬라이드를 가면서 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하지 말라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가 얘기냐면, 이런 발표 내용을 AI한테 만들어 나가 이런 주제로 할 테니까 제목을 뽑아줘 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런 얘기를 발표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한테 시켰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내용을 만듭니다. 제가 뽑아도 저렇게는 못 뽑을 텐데, 제가 할 거는 이제 한글 기계화, 그리고 한글 표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그 자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휴대폰을 잠시 꺼내서 웹브라우저를 아무거나 열어서 검색을 좀 해봐 주십시오. 용비 어천가 라고 치고서 한번 검색을 해봐 주십시오. 검색은 다 아시죠? 네이버 하셔도 좋고 구글 검색을 하셔도 좋은데, 용비 어천가를 그러고 검색을 하셨으면 아마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어딘가에 떴을 겁니다.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한번 골라서 들어가 보시고요. 나무 위키를 찾으셔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 거기서 내용이 조금 설명하다가 이렇게 접힌 데가 있죠. 그 중에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용비어천가의 본문 내용이 각 장별로 조금씩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분명히 예단글이 나올 텐데 글자는 보이시죠? 자, 글자가 모여 쓰지 않고 풀어져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글자가 풀어서 써져 있다. 아이폰 사용자시군요. 아니면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데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을 쓰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전에는 LG 폰 사용자들이 계셔서 또 같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삼성폰밖에 없죠. 아니면 아이폰이죠. 휴대폰에서 예단글이 잘 모여서 써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일상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4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없어. 이 기계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타자기가 기계화를 처음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중요한 이유가 공 박사님이 만든 타자기는 입력하는 순간에 인쇄된 문서를 출력해냈는데 중간에 중간 처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글자가 찍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한글 제자 원리에 맞춰서 어느 쪽에 무슨 글자가 이렇게 맞춰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키를 누르고 나면 다음 스텝이 뭐가 되는지를 기계적으로 구현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여기 김한빈나리 원장님께서 계신데 그 공병호 박사님의 한글 문화원 출신이시죠. 네, 저도 그 시절에 공병호 박사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단계가 지나서 컴퓨터를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1969년. 69년에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의,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식의 한글 혹은 이런 식의 종이에 찍히는 한글을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70년, 71, 2, 3, 4년. 이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의 보급도 안 됐어요. 뭐 키스트 뭐 이런 곳에 그냥 컴퓨터 한두 대에 대충 조립해서 만들고 되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겠다 라는 걸 얘기했을 뿐 실제로 만들어진 건 없었어요. 실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는 이 컴퓨터들이죠. 네, 8비트 컴퓨터들. 그런데 이 컴퓨터들은 구려도 너무 구렸어요. 얼마나 구렸냐면 가로로 화면에 찍을 수 있는 점이 280개, 세로로 찍을 수 있는 점이 192개입니다. 영어로 옆에 40글자, 위아래로 24개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큼지막한 글씨가 화면에 나왔겠죠. 근데 거기다 한글을 집어넣으니까 한글이 글자가 복잡하죠. 가로로 20개, 아래로 12줄. 20개에 12줄이면 한심한 분량의 글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메모리도 부족해서 이게 뭐 48KB 뭐 이런 데니까 한글 표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나면 한 5천자, 6천자 정도 글자를 넣으면 메모리가 다 없어요. 그러던 시절에 컴퓨팅을 시작을 했고 저기다가 컴퓨터를 넣은 한글을 쓸 수 있게 하느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런 분들. 네. 제가 한 페이지에 막 4개씩 집어넣었습니다.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슬라이드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절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컴퓨터가 조금 쓸만해진 게 16비트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메모리가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책 몇 권 정도는 메모리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한국에서만 쓰는, 한국에 있는 컴퓨터들이나 소프트웨어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나 통신망에서 한글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간 거죠. 그런 절차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게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뭐 도스 시절에 온갖 하드웨어들이 있었고 소프트웨어도 복잡했고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래한글 만든 이찬진 선생님들 역시 친구인데 같이들 작업들을 했고 이러고 그 다음에 행정전선망에서 만들어진 완성형 한글국도 해서 그 현대 한글이 1172자거든요. 초성 19개, 중성 21개, 그리고 받침 27개, 받침 없는 거 그래서 28개,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하면 1172자가 나옵니다. 근데 행정전산망을 해서 여러분들 주민증을 손으로 쓰던 시절에서 인쇄해서 주는 시절이 되면서 그걸 컴퓨터에 만들었는데 글자를 2350개만 넣었어요.
그럼 8,800자 정도는 못 쓰게 된 거죠. 현대한글에서조차. 그게 이제 화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표준 코드는 만점 170점을 전부 쓸 수 있게 바뀌었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한글 시스템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회사가, 특정 회사가 만든 운영체제에서 쓰면 입력되고 보여지고 출력되고 저장되고 그럼 그거 그냥 써야죠. 예. 뭐 저 회사에 싸워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지 못하니까요. 예. 그렇게 91년, 2년에서 90한 3년 정도 되면 한글 윈도우 3.1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글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다들 윈도우만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조합형이니 완성형이니 뭐니 따지는 게 거의 무의미해진 상황이 된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죠? 네, 호랑이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컴퓨터에서 그 무렵에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한글 코드 시스템을 내부에서 다 뜯어고쳤죠. 유니코드라고 하는 국제 표준 코드를 만들면서 그 코드를 그대로 윈도우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98, XP, 윈도우 2000을 거치면서 한글 코드는 유니코드에 있는 국제 코드 체계로 그리고 윈도우 자체도 국제 코드 표준 코드 체계로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간신히 한글을 만점 170점을 컴퓨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한글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옛한글이 중요한 거는 이제 국어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한글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국제 표준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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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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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성, 종성, 종성. 그래서 요 한 글자 표현하는데 9개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가 2바이트니까 18바이트가 들어가요. 요 글자 하나를 표시할 수 있어요. 폰트 보세요. 안 예쁘잖아요. 예쁘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드 체계를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모든 한글 자모를 다 조사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이제 세종 프로젝트, 세종 21 프로젝트 하신 분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홍윤표 교수님, 그래서 예단글 하시던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2005년도까지 리서치를 해서 그걸로 그때까지 발표된 찾아진 본원에 한 번 이상 언급된 모든 예단글 자모를 다 찾아서 국제표준 코드에 집어넣고 쓰기 방법을 바꿨습니다. 초성, 중성으로 쓰는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만 쓴다.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쓰지 않는다. 아주 쉬워졌죠. 그 쉬운 작업을 안 했으면 예단글이 지금처럼 여러분 휴대폰에서 모아쓰기로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작업을 거쳤는데 하면 뭐랍니까? 만들어야죠. 그래서 윈도우 7, 윈도우 8에 죄다 그 폰트들을 대로 그리고 입력기 다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윈도우만 하면 끝이나 아니죠. 리눅스도 했어야 됐고요. 네. 나중에 안드로이드도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LG전자에 옮겨가서 안드로이드 OS를 총괄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회사는 휴대폰을 만들어 팔려고 사람을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이제 시커먼 흑심을 품고서 구글과 함께 입출력 시스템을 다 바꿔놓고 폰트도 바꿔놓고 다 바꿔놓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현대 한글이 들어가서 끝난 윈도우에 들어가고 OS에 들어가서 끝난 게 2000년 무렵이고 옛 한글 처리 방법이 끝난 것도 2008년 무렵. 자, 얼마 됐죠? 이제 잘해야 한 20년 남짓됐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작업이 20여 년 전이라도 그때 안 끝났으면 오늘의 AI를 만들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AI 재료는 텍스트입니다.
특히 이미지나 뭐 스피치는 별개로 치더라도 주로 텍스트인데, 텍스트에는 한글로 담긴 표준화된 코드 시스템에 의해서 텍스트가 만들어져야 그걸 어느 컴퓨터든 어느 자료에든 누가 만든 거든지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도 그런 분들 봅니다. 네가 만든 그 국제 표준 코드는 말이야 한글의 창제 원리에 안 어울려. 그래서 지금부터 초초초 중중중 종종종으로 해서 새롭게 코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좀 만들어. 이런 분들 많으세요. 특히 은퇴하신 학자분들, 교수님들 많으세요. 안 됩니다.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수십 년 걸렸어요. 상상하시는 거 못 만듭니다. 운영체제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한테 강제로 쓰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야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만듭니다. 상상 밖의 일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 일찍 시기에 표준 코드를 만들고 그게 컴퓨터의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 외산 소프트웨어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게 돌게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었고 그것들을 다 사실 우리 손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에 답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안정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온라인 시기가 오듯이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 많으세요. 입력기, 그러니까 자판, 코드, 폰트 이런 게 서로 다 연관은 되어 있지만 다 다른 체계를 가지고 독립적인 건데 다 섞어서 얘기했어요. 여기 한국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어와 한글을 많은 사람들은 혼동해서 씁니다. 구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지금도 많다. 심지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자우지라고 하는 코드 체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라고 할 때 여이를 쓸 수도 여이를 쓰면 사실 예라는 글자가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복모음이. 근데 미얀마의 자우지는 여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여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표준 코드 체계에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 이거가 나와야 되는데 저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오면 전혀 뜻이 통하지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글자는 같은데 그 같은 글자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사이트에 뭐 국민은행.com 해서 들어가셨는데 국민은행이라는 글자를 한 100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금융사기 당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유니코드를 만든 유니코드 체어맨이었던 분도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상적인 거하고 우리가 오늘 쓸 수 있는 거에 그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중간쯤 어딘가가 우리가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서체 파일, 폰트 만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보면 2350점 하면 끝입니다. 만점 172점도 표시 못합니다. 거기 예탄글이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예탄글을 원한다.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돈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예탄글 서체 만들어주세요 하는 분이 돈을 내셔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이버 가족 만들어. 카카오는 자선 회사들이 아니죠. 폰트를 만드는데 마침 자리에 왔으니까 얘기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폰트 만들 때 예단글 이거 조합형으로 되거든요. 기존 폰트에 수리를 할 방법을 핑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뭐 지금 기본 설치 및 표준으로 폰트를 몇 개 만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서를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원본 문서를 똑같이 복사해서 출력하는 데만 골몰을 했어요. 그래서 PDF를 국가기록원이 저장해서 만들 때 거기다 폰트를 다 집어넣었어요. 영문 PDF 보면 몇 킬로바이트에서 수십 킬로바이트, 100kg 남짓인데 우리 거는 몇 메가, 몇십 메가예요. 폰트를 다 집어넣어요.
왜죠? 보는 프로그램이 표준 폰트라는 게 없어요. 폰트는 PDF 파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뷰어가 끌고서 쓰면 됩니다. 표준으로. 그런 표준 폰트를 국가에서 지금 해서 만드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록물들이 죄다 원본 폰트를 다 집어넣어서 출력할 때 똑같이 나오도록 문서를 만들지. 그러면 저장 장치에 수 킬로바이트, 수십 킬로바이트면 들어갔을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럼 문서 관리 체계가 빠른 액세스가 안 된 느린 시스템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적인 검색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 뽑아서 뭐 풀텍스트 검색 이런 거 만들면 좋은데 국가기록원은 네이버가 아니거든요.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 잘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의 산물입니다. 실제로 밥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글에서 만들 밥은 글하고 글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 서적, 기록물이 있어야 되고 이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서 무슨 서류 받려고 그러면 신청하고 공인인증서 써서 본인을 인증하고 받았음을 증명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받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한글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제가 영화 유튜버는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서는, 만드시는 모든 문서는 다 무료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특별한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가져갈 수 있는 API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시젠이라는 회사는 PCR 시약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미국 NHS에서 제공하는 ECBI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생물 자원, DNA, RNA 데이터셋을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약 16억 5천만 종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테라바이트로 100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데이터가 긁어오려면 그거 긁어오는데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다시 긁어오나요? 아니거든요. 업데이트된 것만 가져올 수 있는 API들이 제공됩니다. 한글 데이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발 좀 모든 데이터는 다 열어주세요.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자료의 오염이 좀 막아져야 됩니다. 이게 불량식품 들어가고 오염된 물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망한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고 뭐고 사실 안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데이터, 정제된 기본 세트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 위키피디아처럼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깨끗한 언어로 문법에 맞게 잘 정제된 데이터들, 말모이들, 말뭉치들 좀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잘 사는 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한영 자동 전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주소창이나 파일창 이런 데서 이렇게 치다 보면 내가 한글 모드를 안 끄고 막 쳐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 변환됐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영어 단어 아니면. 네. 근데 어떤 분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 아이디어는 사실 오픈 아이디어였는데 그걸 먼저 특허낸 분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한국어 컴퓨터를 제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조해서 정말 오래 싸웠습니다. 특허가 뭐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특허 트롤이 나중에 그걸 사갔거든요. 그래서 한영 전환기를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나 이런 데 넣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어떤 분 욕심 때문이죠. 못했습니다. 맞춤법 문법 검사기도 만든 지 오래됐어요. 예, 김한빈 다지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그 띄어쓰기를 하기 위한 맞춤법 검사기를 무려 90년대 초반부터 작업을 했었어요. 그거를 해서 맨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신 분은 부산대 권혁철 교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MS 워드는 한국 컴퓨터하고의 경쟁이 한참 치열하던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왕창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글 문법 처리기가 워드에 있어요. 빨간색 밑줄 나오는 거 보시면 바꾸죠. 그렇게 지원되는 언어가 전 세계 언어 중에 몇 개 없습니다.
경쟁 상대가 있어야 돈을 투자해서 저런 걸 만듭니다.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옆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R&D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랐어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경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이 요새 인터넷 글들 읽으면 거의 완전한 비문입니다. 이게 문장이라고?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럼 이런 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 글 쓰는 창에 그런 거 고쳐주는 엔진들이 붙어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돈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누가 그런 API를 제공하고 누가 그런 돈을 계속 왜 이런 걸 돈을 들여서 하냐? 이렇게 안 하면 오염되고 삐딱해진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고 분량이 계속 양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이 AI를 만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AI의 활용에 앞서서 AI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아까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그 데이터들 대부분이 다 영어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죠. 그래서 모델 편향이 언어에 따른 모델 편향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 글이 아니라 문법과 통계를 따르는 구조식입니다. 아까 매트릭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많은 자료와 미디어가 만들어져야 역시 그 모델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이 인구 절벽에 의해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한글 컨텐츠가 줄어들면 소멸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소멸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라도 한글이 자리매김을 하는 그래서 좀 살아남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모델로 만들어진 것들이 적용의 제한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에 대한 제한은 얘기가 기니까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던 시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 정말 못 쓰게 하고 엉망이었죠. 아직도 TV에 나오는 그 시골 할머니들 중에 이제 80대 넘으신 분들이 간신히 한글 배워서 쓰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세요.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짠하죠.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손에서 정말 편하게 쓰는 한글 그리고 그게 AI까지 적용되는 한글에는 그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들이 있었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더 많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리자. 그리고 그거를 잘 살게 하는 데는 여전히 앞에도 말씀드렸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해야 될 타임이다.